짐싸! 보험금 수익자 나야. 법대로. 새엄마가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아빠 장례를 마친 지 단 하루, 6남매는 눈 내리는 한겨울밤 거리로 내몰렸고 막내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 파우치 내가 태준이 20살 생일에 준 건데 미안하다 태준아. 형이 너무 늦었어. 그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한 재벌 회장 장도연이 낡은 가죽 파우치를 보고 무릎을 꿇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쓰는 순간 우리는 추적될지도 몰라. 국밥집 계산대 앞에서 유진은 아빠가 남긴 정체불명의 검은 메탈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카드 단말기에서 도화 프리미엄 승인 문구가 뜨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 한 번의 결제가 6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신호탄이 될 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객 명단이요? 없는데요. 가족 말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한 명도요. 장례식장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강유진은 빈소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다. 귀가 멍했다. 아빠의 영정사진이 눈앞에 있었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조화 몇 송이가 전부였다. 3일장이었다. 첫날도 둘째 날도 조문객은 없었다. 친척도 오지 않았다. 회사 사람도 오지 않았다. 동네 이웃도 오지 않았다. 그저 6남매만 빈소를 지켰다. 유진과 5 동생들. 막내 도윤은 영정 사진을 보며 계속 물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배고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강태준, 46. 공단도시의 작은 부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아이들 6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전처는 막내를 낳고 떠났다. 재혼한 여자는 아이들을 싫어했다. 그래도 태주는 버텼다. 죽는 날까지. 지난주 화요일 새벽 공장 휴게실에서 쓰러졌다. 심정지였다. 동료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과로사. 그게 사인이었다. 46 인생의 끝. 6 아이를 남기고 간 아빠의 마지막. 유진은 빈소를 지키며 전화를 받았다. 학교 선생님, 동사무소 직원, 장례식장 직원. 모두가 물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친척은 없냐고. 연락할 사람은 없냐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없다고 했다. 정말로 없었다. 동생들은 빈소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다. 민석은 벽만 쳐다봤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미나는 휴대전화 계산기로 뭔가를 계속 눌렀다. 장례 비용을 계산하는 것 같았다. 쌍둥이 하람과 하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막내 도윤만 울었다.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아빠 보고 싶다고 울었다. 유진이 안아줘도 멈추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주자 그제야 조용해졌다. 김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날 저녁 빈소를 정리해야 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다. 영정과 위패는 가져가라고. 나머지는 처리하겠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정 사진을 내렸다. 액자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때 빈소 구석에서 뭔가 보였다. 낡은 가죽 파우치였다. 갈색 가죽이 달아서 검게 변해 있었다. 아빠 거였다.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던 것. 유진은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손에 쥐자 아빠 냄새가 났다. 담배와 기름 냄새. 파우치를 열었다. 현금은 없었다. 카드도 없었다. 그저 작은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다. 영수증이었다. 오래된 영수증.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영수증 위쪽에 도장처럼 찍힌 문구가 있었다. 도하 멤버스 프리미엄. 무슨 뜻인지 몰랐다. 회사 이름 같기도 했고 멤버십 같기도 했다. 금액은 없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다. 왜 이걸 간직했을까? 영수증을 뒤집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다. 볼펜으로 쓴 글씨. 아빠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다.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막막하면 여기로. 형이 책임진다. 도현? 형? 아빠한테 형이 있었나? 유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아빠는 형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친척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어디 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아이들과 보냈다. 혼자였다. 아니, 아이들과 함께였다. 유진은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다. 도현? 누구지? 왜 형이라고 했지? 책임진다는 게 무슨 뜻이지? 질문만 쌓였다. 답은 없었다. 아빠는 이미 떠났으니까. 언니, 이제 가야 해. 민석이 불렀다. 유진은 영수증을 파우치에 다시 넣었다. 지퍼를 닫았다. 품에 넣었다. 가슴팍에 꼭 안았다.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간직한 것.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장례식장을 나섰다. 밖은 추웠다. 한겨울이었다. 바람이 매서웠다.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렸다. 동생들이 뒤따라 나왔다. 6 남매가 장례식장 앞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집이 아니었다. 새엄마 윤정임이 있는 곳. 아이들을 싫어하는 여자가 있는 곳. 아빠가 없는 집.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택시를 탔다. 6명이 타자 기사가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태워줬다. 차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다. 네온사인, 가로등, 아파트 불빛. 살아있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다 꺼진 것처럼 보였다. 집 앞에 도착했다. 요금을 계산했다. 미나가 돈을 세어줬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 차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윤정임이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문을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동생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볼륨이 컸다. 아이들이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정임이 먼저 말했다. 짐 싸. 2 글자였다. 유진은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시 물으려 했지만 정임이 계속 말했다. 보험금 수익자 나야. 법대로 내 거야. 니네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냉정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동생들이 뒤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라는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눈으로 유진을 봤다. 몰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 법대로요. 그 말이 칼이 됐다.
유진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법대로. 정임이 가장 좋아하는 말.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항상 했던 말. 뭘 부탁해도 법대로. 뭘 요구해도 법대로. 이제 그 말이 칼이 되어 아이들을 찔렀다. 거실 바닥에 검은 비닐봉지가 던져졌다. 6개. 정임이 아이들 방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옷가지, 교과서, 인형, 이불. 다 구겨져서 봉지에 쑤셔 넣어져 있었다. 정임은 말했다. 이거 가지고 나가. 오늘 안으로. 민석이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유진이 손으로 막았다. 안 돼. 눈빛으로 말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참았다. 하지만 눈에서는 불이 났다. 미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남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장례식 후 남은 돈, 조의금으로 받은 돈, 전부 합쳐도 얼마 안 됐다.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금액. 미나의 손이 떨렸다. 쌍둥이는 서로를 껴안았다. 하람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인이 하람의 옷을 움켜쥐었다. 둘 다 눈을 질끈 감았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막내 도윤은 상황을 몰랐다. 그저 언니 뒤에 숨어서 정임을 쳐다봤다. 무서운 표정이었다. 도윤의 작은 손이 유진의 옷을 잡았다. 유진은 도윤의 손을 꼭 쥐었다. 이모, 아니 어머니. 유진이 입을 열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 번 더 시도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찾을 테니까. 정임은 코웃음을 쳤다. 며칠? 니들 여기 며칠 더 있으면 내가 미쳐. 당장 나가. 동생들이 너무 어려요. 학교도 다녀야 하고. 그거 내가 왜 책임져? 니네 엄마한테 가든지 해. 친엄마는 없었다. 도윤을 낳고 떠났다. 연락도 끊겼다. 찾을 방법도 없었다. 정임은 그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 던지는 말이었다. 친척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왔다.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다. 한파주의보. 밤 기온 영하 10도. 정임은 날씨 예보를 보며 말했다. 덥지는 않겠네. 비웃는 말투였다. 유진의 가슴에 뭔가 꽂혔다. 분노보다 차가운 것. 절망보다 무거운 것.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보험금은 내 거라니까. 수익자가 나야. 법적으로 다 내 거야. 아빠가 우릴 위해 넣은 건데. 넣은 건 맞는데 수익자를 나로 해놨잖아. 니네 아빠가 멍청했던 거지. 멍청하다는 말. 돌아가신 아빠를 멍청하다고 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유진이 팔을 잡았다. 민석의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혈관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유진이 놓지 않았다. 앉아, 민석아. 유진이 속삭였다. 민석은 앉지 않았다. 정임을 노려봤다. 정임은 웃었다. 뭐, 때릴 거야? 때려봐. 그럼 너 바로 소년원 가는 거야. 법대로. 또 법대로였다. 그 말이 무기였다. 방패였다. 칼이었다. 민석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주먹을 풀었다. 천천히 앉았다. 유진이 등을 토닥였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활짝 열었다.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왔다. 눈발이 날렸다. 복도 불빛이 거실 안으로 새어 들어왔다. 나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유진은 비닐봉지를 들었다. 하나, 둘, 셋. 동생들 것까지. 민석과 미나도 봉지를 들었다. 쌍둥이는 서로 손을 잡았다. 도윤은 유진의 다리에 매달렸다. 언니, 우리 어디가? 도윤이 물었다.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몰랐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그냥 나가야 했다. 이 집에서 한 명씩 현관문을 나섰다. 민석, 미나, 하람, 할인, 도윤, 마지막으로 유진. 복도에 섰다.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끝이었다. 복도는 추웠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계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도윤이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도윤을 안아 올렸다. 몸이 차가웠다. 계단으로 내려가자 유진이 말했다. 동생들이 따라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층, 두 층, 세 층, 1층까지 내려왔다. 현관 로비에 섰다. 밖에서 눈이 내렸다. 쌓이고 있었다. 언니, 우리 정말 어디가? 미나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밖을 봤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한파주의보, 영하 10도, 갈 곳이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빠 파우치가 만져졌다. 꺼냈다. 지퍼를 열었다. 영수증이 보였다. 뒷면에 손글씨. 막막하면 여기로. 형이 책임진다. 도현. 막막했다. 지금이 딱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몰랐다. 주소도 없었다. 전화번호도 없었다. 그저 이름만. 도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언니. 민석이 불렀다. 유진은 파우치를 다시 넣었다. 고개를 들었다. 결정해야 했다. 지금 당장. 역으로 가자. 역? 응. 일단 따뜻한 데로 가야 해. 역 대합실.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유진은 도윤을 업었다. 비닐봉지를 들었다. 밖으로 나갔다. 눈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6 남매가 눈 내리는 밤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갔다. 발자국이 눈에 찍혔다. 작은 발자국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발자국들. 그렇게 걸었다. 역까지는 30분 거리였다. 걷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도윤은 유진의 등에서 잠들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가쁜 숨소리, 기침소리. 역에 도착했다. 대합실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형광등이 밝았다.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숙자들도 있었다. 여행객들도 있었다. 6 남매는 구석 벤치로 갔다. 앉았다.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윤을 눕혔다. 미나가 가방에서 이불을 꺼냈다. 작은 이불. 도윤을 덮어줬다. 쌍둥이는 서로 기대어 앉았다. 민석은 벽에 등을 기댔다. 유진은 시계를 봤다. 밤 11시. 첫 차는 새벽 5시.
6시간. 여기서 버텨야 했다. 그 다음은 몰랐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다. 파우치를 다시 꺼냈다. 영수증을 봤다. 도현, 형, 책임진다. 그 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옛날 약속일까? 10년 전 영수증, 10년 전 약속? 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영수증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유진은 영수증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을 감았다. 잠들지 못했다.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계속 눈이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역 안은 따뜻했지만 유진의 가슴은 차가웠다. 법대로.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칼처럼 날카로운 말. 새벽 5시 첫 차 방송이 울렸다. 유진은 눈을 떴다.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동생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도윤은 유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민석이 먼저 일어났다. 목을 돌렸다. 뼈소리가 났다. 미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숫자를 계속 눌렀다. 표정이 어두웠다. 언니. 미나가 조용히 불렀다.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 돈으로 사흘밖에 못 버텨.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다른 동생들이 들을까봐 작게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계산하지 않아도 알았다. 돈이 없다는 걸. 그 다음엔 미나가 물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쌍둥이가 깼다. 하람이 먼저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곳이었다. 역 대합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표정이 굳었다. 할인을 깨웠다. 할인도 눈을 떴다.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배고파. 도윤이 중얼거렸다. 아직 자고 있었다. 꿈속에서 하는 말이었다. 유진은 도윤의 이마를 만져봤다. 뜨거웠다. 열이 올랐다. 식은땀이 났다. 민서가 편의점 가서 해열제 사올 수 있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났다. 유진이 지갑을 꺼내 돈을 줬다. 10,000원. 민석이 받아들고 갔다. 유진은 도윤을 안아 올렸다. 몸이 축 늘어졌다. 10분 후 민석이 돌아왔다. 해열제와 물을 샀다. 유진이 도윤을 깨웠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약을 먹였다. 물을 마셨다. 다시 눈을 감았다. 언니, 우리 오늘 뭐해? 하람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운 것 같았다. 유진은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언니가 다 알아볼게. 거짓말이었다. 뭘 알아본다는 건지 유진도 몰랐다. 하지만 동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언니였으니까. 마디였으니까. 아침 8시 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 다들 목적지가 있었다. 6남매만 갈 곳이 없었다. 언니 화장실. 할인이 말했다. 유진이 일어났다. 하람과 할인을 데리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눈밑이 까맣게 변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영무원이 다가왔다. 중년 남자였다. 유진을 쳐다봤다.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 죄송해요. 곧 갈게요. 부모님은 집에 계세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영무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갔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벤치로 돌아왔다. 민석과 미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진이 다가가자 입을 다물었다. 뭐 이야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이 대답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유진은 더 묻지 않았다. 알 것 같았으니까. 돈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 언니, 우리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잖아. 미나가 말했다. 냉정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 알아. 그럼 어디가?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친척은 없었다. 친구네 집에 갈 수도 없었다. 6명을 동사무소에 가면 어떻게 될까?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 동생들이 뿔뿔이 흩어질까? 서울로 가자. 유진이 말했다. 동생들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서울? 응. 여기 있으면 신고될 수도 있어. 큰 도시로 가면 사람들이 우릴 신경 안 써. 근데 서울 가서 뭐해? 일단 가보자. 방법을 찾아볼게.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계산기를 눌렀다. 기차표 값을 계산하는 것 같았다. 쌍둥이는 서로를 쳐다봤다. 무서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는? 내가 업고 갈게. 유진이 도윤을 안아 올렸다. 여전히 열이 있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됐다. 매표소로 갔다. 기차표를 샀다. 서울행 6장. 돈이 확 줄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플랫폼으로 갔다. 기차를 기다렸다. 바람이 불었다. 추웠다. 도윤이 유진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유진이 더 꼭 안았다. 기차가 들어왔다. 탔다. 빈자리를 찾았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기차가 출발했다. 고향이 멀어졌다. 아빠가 묻힌 곳이 멀어졌다. 언니, 우리 진짜 괜찮을까? 하람이 물었다. 울 것 같은 목소리였다. 유진은 하람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몰랐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들판, 마을, 산.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졌다. 낯선 곳으로 향했다. 서울로. 2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다. 내렸다. 사람들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유진은 본 적 없는 인파였다. 동생들 손을 꼭 잡았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았지?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도윤을 업었다. 유진이 비닐봉지를 들었다. 미나가 쌍둥이 손을 잡았다. 6명이 한 줄로 역을 빠져나갔다. 밖은 추웠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매서웠다. 빌딩들이 높았다. 차들이 많았다. 소음이 컸다. 유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1시간을 걸었다. 아무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다.
동생들이 지쳐갔다. 도윤은 계속 잤다. 민석의 어깨가 축 처졌다. 언니, 좀 쉬자. 미나가 말했다. 유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공원이 보였다. 작은 공원. 벤치가 있었다. 갔다. 앉았다. 배고파. 할인이 말했다. 다들 배가 고팠다.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유진은 지갑을 꺼냈다. 남은 돈을 세었다. 얼마 없었다. 편의점을 찾았다. 삼각김밥을 샀다. 6개. 나눠 먹었다. 김밥을 먹으며 유진은 생각했다. 이게 도망일까? 도망치는 거일까? 아니면 선택일까? 살기 위한 선택. 이건 도망이 아니야. 유진이 중얼거렸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은 김밥을 삼켰다. 목이 메었다. 물을 마셨다. 하늘을 봤다. 회색빛 하늘. 눈이 올 것 같았다. 그때 도윤이 깼다.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곳이었다. 여기 어디야? 서울이야. 왜 서울 왔어? 우리 여기서 살 거야.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언니를 믿었다. 언니가 하는 말이면 맞는 거였다. 유진은 도윤을 안아줬다. 작은 몸이 떨렸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어두워졌다. 추워졌다.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까? 유진은 파우치를 만졌다. 영수증이 만져졌다. 막막하면 여기로. 형이 책임진다. 막막했다. 지금이 딱 막막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 도연이 누군지 몰랐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다. 언니, 우리 오늘 밤은? 미나가 물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니까. 밤이 깊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너무 추웠다. 도윤의 열이 더 올랐다. 손이 뜨거웠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말라 했다. 언니, 도윤이 이상해. 민석이 말했다. 유진도 알았다. 도윤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다. 보호자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면 신고될 것 같았다. 조금만 참아, 도윤아. 유진이 속삭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소리 없이. 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미나가 말했다.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다. 유진도 무서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선택지가 없었다. 근처 편의점을 찾았다. 들어갔다. 해열제를 또 샀다. 물도 샀다. 계산대 직원이 유진을 쳐다봤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유진은 시선을 피했다. 빨리 나왔다. 도윤에게 약을 먹였다. 물을 마셨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열이 높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찜질방 가자. 민석이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찜질방? 응. 거기 가면 따뜻하잖아. 하룻밤 보낼 수 있어. 좋은 생각이었다. 유진은 휴대전화로 근처 찜질방을 검색했다. 10분 거리에 있었다. 갔다. 입구에서 요금을 냈다. 6명. 돈이 또 줄었다. 미나가 계산기를 눌렀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어지러울 정도였다. 찜질방 홀로 갔다.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잠자는 사람들,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매트를 깔았다. 도윤을 눕혔다. 이불을 덮었다. 도윤이 눈을 감았다. 조금 편해 보였다. 조금만 쉬자. 유진이 말했다. 동생들이 누웠다. 민석은 벽에 기댔다. 미나는 옆으로 누웠다. 쌍둥이는 서로 안고 잤다. 유진은 잠들 수 없었다. 도윤을 지켜봐야 했다.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1시간마다 이마를 만져봤다.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조금씩 식는 것 같았다. 새벽 3시쯤 도윤이 깼다.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봤다. 언니, 응? 물을 줬다. 도윤이 마셨다. 반쯤 마시고 멈췄다. 유진을 쳐다봤다. 언니, 우리 집 언제 가? 가슴이 무너졌다. 집, 돌아갈 집이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6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 이제 새 집에서 살 거야. 새 집? 응. 더 좋은 집. 아빠도 와.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안 오지? 응. 왜?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도윤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죽여 울었다. 유진이 안아줬다. 등을 토닥였다.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울다가 지쳐서 유진은 도윤을 안은 채 앉아 있었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동생들이 깰까봐. 새벽 5시 찜질방을 나와야 했다. 직원이 나가라고 했다. 시간이 끝났다고. 짐을 챙겼다. 도윤을 업었다. 밖으로 나왔다. 여전히 추웠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동생들이 따라왔다. 1시간을 걸었다. 새벽 시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분주했다. 장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 배고파. 하람이 말했다. 다들 배가 고팠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국밥집이 보였다. 작은 가게. 진미국밥이라는 간판.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했다. 도윤은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 영양이 필요했다. 일단 들어가자. 유진이 말했다. 국밥집 문을 열었다. 종업원이 맞았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6이요. 종업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만 6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테이블로 안내했다. 구석 자리였다. 앉았다. 메뉴판을 봤다.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6그릇이면 42,000원. 유진은 지갑을 꺼냈다. 돈을 세어봤다. 부족했다. 한참 부족했다. 아이들 거만. 내 그릇만 주세요. 입을 열려다 멈췄다. 그러면 유진과 민석이 못 먹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동생들이 먼저였다. 그때 파우치가 생각났다.
주머니에서 꺼냈다. 지퍼를 열었다. 영수증이 보였다. 그 뒤를 더 뒤적였다. 파우치 안쪽에 숨은 칸이 있었다. 손가락을 넣어 더듬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다. 꺼냈다. 금속 카드였다. 무거웠다. 차가웠다. 로고가 없었다. 그냥 검은색 메탈. 카드 앞면에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다. 뒷면도 마찬가지였다. 이름도 없었다. 번호도 없었다. 그저 매끈한 금속 표면뿐이었다. 이게 뭐지? 카드가 맞나? 유진은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빛에 비춰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것 같았다. 아빠가 이렇게 숨겨뒀을 리 없었다. 주문하시겠어요? 종업원이 다가왔다. 메모장을 들고 있었다. 유진은 카드를 쥐었다. 손이 떨렸다. 결정해야 했다. 지금 당장 국밥 6개요. 주문했다. 종업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갔다. 유진은 카드를 내려다봤다. 이게 진짜 작동할까? 아니면 그냥 금속 조각일까? 미나가 유진을 쳐다봤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는 듯이. 10분 후 국밥이 나왔다. 6그릇. 김치, 깍두기, 물.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동생들 눈이 커졌다. 침을 삼켰다. 천천히 먹어. 유진이 말했다. 동생들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떴다. 후후 불어 먹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살아나는 표정이었다. 민석이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미나는 천천히 먹었다. 김치를 곁들였다. 쌍둥이는 서로 쳐다보며 먹었다. 웃었다. 오랜만에. 도윤은 유진 옆에 앉아 있었다. 유진이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다. 도윤이 씹었다. 삼켰다. 조금씩 기운이 도는 것 같았다. 유진도 먹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따뜻했다. 뱃속이 녹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밥을 다 먹었다. 그릇이 비었다. 동생들이 배를 두드렸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다. 42,000원. 유진은 메탈 카드를 꺼냈다. 종업원에게 건넸다. 종업원이 카드를 받아들었다. 이거. 종업원이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로고가 없었으니까. 카드 단말기에 긁었다. 삐삐삐. 에러음이 났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 되는 건가? 종업원이 다시 긁었다. 또 에러음. 잠시만요. 종업원이 카드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사장님을 부르는 것 같았다. 유진의 손이 땀으로 젖었다. 동생들이 불안한 눈으로 유진을 쳐다봤다. 사장이 나왔다. 중년 남자였다. 카드를 들고 있었다. 유진에게 다가왔다. 학생, 이 카드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한 목소리였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가 주신 거예요. 겨우 말했다. 사장이 카드를 다시 들여다봤다. 뒤집었다. 빛에 비춰봤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이게 진짜면. 사장이 중얼거렸다.
다시 카드 단말기로 갔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했다. 카드를 올려놓았다. NFC 결제. 띠링. 승인음이 났다. 화면에 승인 문구가 떴다. 사장의 눈이 커졌다. 종업원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승인됐습니다. 사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이 영수증을 건넸다. 카드도 돌려줬다. 유진은 멍하니 받았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왜 사장이 고개를 숙이는 건지. 영수증을 봤다. 결제 금액 42,000원. 그 아래에 문구가 있었다. 도화 프리미엄 멤버십 승인. 도화. 영수증에 있던 그 이름. 도화 멤버스 프리미엄. 이 카드가 그거였나? 유진은 카드를 다시 들여다봤다. 로고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카드인 게 분명했다. 밖으로 나왔다. 새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카드를 꼭 쥐었다. 이게 뭔지 알아야 했다. 도연이 누군지 찾아야 했다. 언니, 그 카드 뭐야? 미나가 물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카드는 열쇠였다. 뭔가로 가는 열쇠. 일단 어딘가 앉을 곳을 찾자. 유진이 말했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도화 프리미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떴다.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다. 도화유통이라는 회사가 나왔다. 대기업이었다. 유통업계 1위. 하지만 프리미엄 멤버십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회사 홈페이지를 찾았다. 들어가 봤다. 깔끔한 디자인이었다. 상단의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채용 정보, 멤버십에 대한 메뉴는 없었다. 이상해. 유진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큰 회사인데 멤버십 정보가 없다니. 비공개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건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림이 왔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열어봤다. 도화 프리미엄 카드 사용이 감지되었습니다. 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진미국밥. 시간 647. 본인 사용이 맞습니까? 유진은 숨이 멎었다. 누가 보낸 건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아는 건가? 카드에 추적 기능이 있나? 이걸 쓰는 순간 우리는 추적될지도 몰라. 유진이 속삭였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유진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카드를 썼다. 누군가 알았다. 찾아올까? 누가? 도연이라는 사람이. 언니, 우리 어떻게? 미나가 물었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유진은 카드를 내려다봤다. 유리구슬처럼 투명하면서도 단단한 것. 깨지면 끝이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다. 기다려보자. 유진이 말했다. 뭘 기다리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 카드가 뭔가를 불러올 것 같았다. 희망일까? 위험일까?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해가 높이 떴다. 사람들이 출근했다. 시장이 문을 열었다. 도시가 깨어났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 때 공원 입구에 검은 차들이 멈춰섰다. 고급 세단들이었다. 여러 대.
유진은 벌떡 일어났다. 동생들을 뒤로 숨겼다. 차 문이 열렸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왔다. 중년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코트를 입었다. 남자가 공원 안을 둘러봤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멈췄다. 유진의 손에 든 파우치를 봤다. 갈색 가죽 파우치.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다가왔다. 빠르게. 유진 앞에 섰다. 파우치를 쳐다봤다. 그 파우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유진 앞에. 미안하다. 남자가 말했다. 흐느꼈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하다. 태준아. 형이 너무 늦었어. 유진은 얼어붙었다. 태준. 아빠 이름이었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다. 형이라고 했다. 그럼 이 사람이 도현이에요? 유진이 물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장도연이야. 너의 큰아빠.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 순간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주저앉았다. 파우치를 떨어뜨렸다. 영수증이 바닥에 흩어졌다. 막막하면 여기로. 형이 책임진다. 정말이었다. 형이 왔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왔다. 장도연은 한참을 울었다. 공원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채 유진과 동생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유진을 똑바로 봤다. 태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이 대답했다. 아빠는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시 무너졌다.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한 번, 두 번.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양복 입은 사람 하나가 다가오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도연이 중얼거렸다. 유진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람을 위로해야 하나? 아니면 물어봐야 하나?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났냐고? 왜 아빠를 혼자 뒀냐고? 큰아빠. 도윤이 조그맣게 말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도윤을 봤다. 6살 막내. 창백한 얼굴. 마른 몸. 도연이 다가왔다. 천천히. 도윤 앞에 앉았다. 눈높이를 맞췄다. 도윤이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아프구나. 많이 아팠지? 도윤이 또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도윤을 안아 올렸다. 꼭 껴안았다. 도윤이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괜찮아. 큰아빠가 지켜줄게. 너희 모두를. 도연이 다른 동생들을 봤다. 하람, 하린, 미나, 민석, 그리고 유진. 6남매. 태준의 아이들. 도연의 조카들. 병원 가자. 일단 도윤이부터. 도연이 말했다. 유진이 움찔했다. 병원 가면 신고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신고 안 돼. 내가 보호자야. 너희 큰아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하지만 새엄마가 윤정임?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유진이 놀라서 쳐다봤다. 그 여자가 너희한테 뭐 했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도연은 유진의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았다. 주먹을 쥐었다. 나중에 천천히 들을게. 일단 병원부터. 도연이 뒤에 있던 사람들에게 손짓했다. 한 명이 다가왔다. 비서 같았다. 최 비서, 차 대령. 네, 회장님. 회장. 그 단어에 유진이 놀랐다. 회장이라고 했다. 도연이 회장이었나? 무슨 회장? 차가 앞으로 왔다. 큰 세단이었다. 검은색. 반들반들했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도윤을 안고 탔다. 유진에게 손짓했다. 타. 유진이 망설였다. 동생들을 돌아봤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듯이. 유진이 먼저 탔다. 동생들이 따라 탔다. 6명이 다 탈 수 있었다. 큰 차였다. 차가 출발했다. 부드러웠다. 소음도 거의 없었다. 유진은 창밖을 봤다. 거리가 지나갔다. 빌딩, 사람들, 신호등. 어느 병원으로? 운전기사가 물었다. 도연이 대답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차가 빨라졌다.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도연이 도윤을 내밀었다. 열이 있어요. 며칠째 안 떨어져요. 간호사가 도윤을 받아 안았다. 체온을 쟀다. 39도. 높았다.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왔다. 도윤을 진찰했다. 청진기를 댔다. 목을 봤다. 입을 벌리게 했다. 바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 수속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갔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도연이 서명했다. 보호자란의 장도연, 관계란의 삼촌. 유진이 그 모습을 봤다. 진짜였다. 도연이 진짜 큰아빠였다. 보호자가 되어줬다. 아이들을 책임졌다. 도윤이 병실로 옮겨졌다. 1인실이었다. 큰 방, 깨끗했다. 침대도 넓었다. 도윤을 눕혔다. 링거를 꽂았다. 항생제와 수액. 도윤이 편하게 숨을 쉬었다. 얼굴에 색이 돌았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도 진찰받아. 도연이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 제대로 씻은 게 언제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이 다시 최 비서를 불렀다. 애들 건강검진 예약 잡아. 오늘 안으로. 네, 회장님. 최 비서가 전화를 걸었다. 뭔가 조율하는 것 같았다. 5분 후 돌아왔다. 2시간 후 검진 가능합니다. 좋아. 도연이 유진을 봤다. 일단 씻고 밥 먹자. 병원에 샤워실 있어. 하지만은 없어. 너희 상태 봐. 이러다 다 쓰러져. 유진은 거울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모습인지 몰랐다. 하지만 상상이 갔다. 지저분하고 창백하고 지쳐 보일 것 같았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샤워실로. 깨끗했다. 수건도 있었다. 비누도 있었다. 유진이 먼저 씻었다. 따뜻한 물이 나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볼이 꺼졌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입술이 갈라졌다. 이게 나구나.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동생들도 차례로 씻었다. 다들 깨끗해졌다. 병원에서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환자복 같았지만 깨끗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 음식을 사왔다. 도시락들, 따뜻한 밥, 반찬, 국. 먹어. 동생들이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유진도 먹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갔다. 눈물이 날 뻔했다. 도연은 먹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을 봤다. 조카들을, 태준의 아이들을. 표정이 복잡했다. 유진아. 도연이 불렀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태준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유진은 밥을 삼켰다. 생각했다. 아빠의 마지막 말. 기억이 잘 안 났다. 아빠는 항상 일하러 나갔다. 집에 거의 없었다. 잘 있어라. 그랬어요. 일 나가기 전에. 도연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내가 찾아갔어야 했는데.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유진이 물었다. 궁금했다. 왜 큰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빠는 왜 큰아빠 이야기를 안 했을까? 도연이 입을 열었다. 싸웠어. 나랑 태준이가 15년 전에. 무슨 일로요? 태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어. 그 여자랑. 윤정임이랑. 나는 반대했어. 그 여자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유진은 들었다. 정임 이야기. 아빠와 정임의 결혼. 태준이는 화냈어. 형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렇게 싸우고 연락이 끊겼어. 15년 동안요? 응. 15년 동안. 나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안 했어. 태준이도 안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도연이 파우치를 봤다. 유진이 들고 있던 갈색 가죽 파우치. 그 파우치. 내가 태준이 20살 생일에 준 거야. 대학 입학 선물로. 유진이 파우치를 내려다봤다. 낡았다. 10년도 더 된 물건. 아빠가 계속 간직했다. 영수증도 내가 쓴 거야. 싸우기 전에. 카드도 그때 만들어준 거고. 그 카드가 뭐예요? 도화 프리미엄 카드. 우리 그룹 최상위 멤버십이야. 특별 멤버십 카드야. 긴급 상황에서 도움 요청 신호가 가는 장치 같은 거였어. 그래서 저희를 찾으신 거예요? 응. 오늘 새벽에 알림이 왔어. 카드가 사용됐다고. 진미국밥에서. 나는 믿을 수 없었어. 태준이가 그 카드를 한 번도 안 썼거든. 15년 동안. 유진은 놀랐다. 아빠가 카드를 안 썼다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왜 안 쓰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형한테 지기 싫었던 거야. 스스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보 같은 놈. 카드 하나 쓰면 되는 건데. 연락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와 큰아빠의 이야기. 15년의 공백. 자존심과 후회. 그런데 오늘 카드가 사용됐어. 나는 달려갔어. 혹시 태준이가 쓴 건가 싶어서. 아니면 도연이 유진을 봤다. 아니면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그래서 갔어. 진미국밥에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카드 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아이들이었다고 했어. 6명. 너희들. 나는 그때 알았어. 태준이가 이미.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울었다. 소리내서 병실에 울음소리가 울렸다. 동생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큰아빠의 울음을. 한참 후 도연이 눈물을 닦았다. 유진을 똑바로 봤다.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지킬게. 태준이 대신이 아니야. 태준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서, 형으로서, 큰아빠로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을 수 없었다. 동생들도 울기 시작했다. 민석이, 미나가, 쌍둥이가 모두. 도연이 아이들을 안았다. 6명 모두 품에 안았다. 따뜻했다. 처음으로 따뜻했다. 그날 국밥 한 그릇이 신호탄이 됐다. 구조 신호였다. 희망의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제대로 도착했다. 이틀 후 도윤의 상태가 좋아졌다. 열이 내렸다. 기침도 줄었다. 의사는 곧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고 했다. 집. 그 단어에 유진이 움찔했다. 돌아갈 집이 없었다. 정임이 쫓아냈으니까. 도연이 그 표정을 봤다.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 한강변에 있어. 방 많아. 너희 6명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은 없어. 너희 갈 곳 없잖아.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 법적인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할게.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너희 짐 찾아와야지. 정임이한테서.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 만나실 거예요? 당연하지. 할 말 있어.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차갑게 변했다. 유진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든든하기도 했다. 다음 날 도연이 정임을 만나러 갔다. 변호사와 함께. 유진도 따라갔다. 동생들은 병원에 남았다. 최 비서가 지켰다. 차를 타고 유진이 살던 집으로 갔다. 익숙한 동네였다. 하지만 낯설었다. 며칠 만에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도연이 내렸다. 변호사도 내렸다. 유진이 먼저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정임이 나왔다. 왜? 정임이 유진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도연을 보고 표정이 변했다. 당황했다. 누구세요? 장도연입니다. 강태준의 형. 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태준이 말했었으니까. 형이 있다고. 싸워서 연락 끊었다고. 무슨 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도연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임이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변호사도 따라 들어갔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텔레비전, 소파, 테이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도연이 소파에 앉았다. 정임은 서 있었다. 앉으세요. 도연이 말했다. 명령 같았다. 정임이 어쩔 수 없이 앉았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보험금 받으셨죠? 도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임이 움찔했다. 그게 무슨 태준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법적으로 제 거예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임이 입을 다물었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태준 씨가 그 보험을 든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때문 아닙니까? 수익자를 저로 한 건 남편이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내쫓은 건 누구 잘못입니까? 정임이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이 변호사를 봤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윤정임 씨 아동방임 및 유기 혐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미성년자 6명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보여줬다. 아파트 CCTV 영상이었다. 그날 밤, 눈 내리던 밤, 아이들이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 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변명하실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정임이 입술을 깨물었다. 보험금 반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왜 제가? 법적으로 당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금으로 변호사 비용 쓰시게 될 겁니다. 정임이 떨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아니면 합의하시죠. 보험금 절반을 아이들 명의로 돌려주세요. 나머지 절반은 가지세요. 대신 우리는 고소 안 합니다. 절반이요? 네. 그게 최선입니다. 당신한테도 우리한테도. 정임이 생각했다. 오래. 표정이 계속 변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까지 서류 준비해 주세요. 계좌이체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정임이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아이들 짐 챙겨주세요. 지금 당장. 정임이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검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방에 옷, 책, 인형, 이불. 유진은 자기 방으로 갔다. 책상이 있었다.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가방이 걸려 있었다. 다 가져가야 했다. 서랍을 열었다. 사진첩이 있었다. 아빠 사진들, 어렸을 때 사진들, 동생들과 찍은 사진들. 챙겼다. 가슴에 꼭 안았다. 30분 후 짐을 다 챙겼다. 가방 6개. 도연이 들었다. 변호사도 들었다. 유진도 들었다. 현관으로 나왔다. 정임이 문 앞에 섰다. 유진을 봤다.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도연이 말했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끝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차에 짐을 실었다. 탔다.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유진은 창밖을 봤다. 동네가 멀어졌다. 살던 집이 멀어졌다. 다시는 안 올 것 같았다. 유진아. 도연이 불렀다.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늦어서.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해. 진작 찾아갔어야 했어. 태준이랑 화해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도연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유진은 눈물이 났다. 참았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도연의 집에 도착했다. 한강변 주택이었다. 크고 깨끗했다. 정원도 있었다. 차에서 내렸다. 문이 열렸다. 여자가 나왔다. 중년 여자. 배지선. 도연의 아내였다. 큰어머니. 애들이구나. 지선이 웃으며 다가왔다. 따뜻한 미소였다. 유진을 안아줬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여기서 편하게 지내. 뒤에서 두 사람이 더 나왔다. 젊은 남자와 여자. 장서후와 장서연.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 서우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6명이 들어온다니.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짐을 들어줬다. 서연은 유진에게 다가왔다. 미소 지었다. 언니 반가워. 나 서연이야. 나이 같네. 친하게 지내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손이 따뜻했다. 악수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넓었다. 거실이 컸다. 소파가 많았다. 창문이 커서 한강이 보였다. 방은 이쪽이야. 지선이 안내했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방들이 있었다. 빈방 3개. 여자애들은 여기, 남자애들은 저기. 막내는 어디가 편할까? 저랑 같이 있을게요. 유진이 말했다.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유진이 방에 도윤이도 재우자. 방을 배정받았다. 짐을 풀었다. 침대가 있었다. 책상도 있었다. 옷장도 있었다. 다 새 거였다. 깨끗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았다. 부드러웠다. 이불도 폭신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좋은 냄새가 났다. 언니. 도윤이 불렀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응. 큰아빠가 그러셨어. 진짜? 진짜야. 도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유진도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이었다. 그날 밤 저녁을 같이 먹었다. 큰 식탁에 10명이 앉았다. 도연 가족 넷, 유진 남매 6. 음식이 많았다. 따뜻한 밥, 국, 반찬. 많이 먹어. 너희 밥 많이 먹어야 해. 지선이 말했다. 반찬을 계속 챙겨줬다. 동생들이 열심히 먹었다. 살아있는 표정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다. 도연이 입을 열었다. 내일부터 학교 전학수속 밟을 거야. 서울 학교로. 괜찮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법적으로 보호자 지정도 할 거야. 임시후견인. 나중에 정식 입양도 가능해. 너희 의견 들어볼게. 입양이요? 유진이 물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법적으로 완전히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강제는 아니야. 너희가 원하면. 유진은 동생들을 봤다. 민석, 미나, 쌍둥이, 도윤. 다들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눈빛.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웠다. 도윤은 옆에서 잠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건강한 숨소리.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유진은 생각했다.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안전한 걸까? 아직 믿기지 않았다. 너무 빨리 바뀌었다. 며칠 전까지 역 대합실에서 잤는데, 찜질방에서 숨죽였는데, 이제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정임과의 문제가 남았다. 법적인 절차가 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유진은 아빠 사진을 꺼냈다. 사진첩에서 웃고 있는 아빠, 젊었을 때 아빠, 행복해 보이는 아빠. 아빠, 우리 괜찮을 거예요. 큰아빠가 지켜주신대요. 늦었지만 오셨어요. 아빠 형이. 속삭였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완전히 회복했다. 병원에서 퇴원했다. 집에서 약만 먹으면 됐다. 동생들도 건강검진을 받았다. 영양 부족이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다. 학교 전학수속이 밟혔다. 민석, 미나, 쌍둥이 모두 서울 학교로, 집에서 가까운 곳, 다음 주부터 등교하기로 했다. 유진은 고등학교에 전학 신청을 했다. 서연이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서연이가 좋아했다. 언니랑 같은 반 되면 좋겠다. 서연이가 말했다. 유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도연의 집은 편했다. 지선은 따뜻했다. 서우는 조용하지만 친절했다. 서연이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유진은 불편했다. 왜일까? 생각해봤다. 아마도 익숙하지 않아서였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도움받는 게, 민석도 비슷했다. 방에만 있었다. 나오지 않았다. 밥 먹을 때만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민석아, 괜찮아? 유진이 물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알았다. 민석이 뭘 생각하는지. 우리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미나는 달랐다. 적응이 빨랐다. 지선을 도와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지선이 말렸다. 미나야, 안 해도 돼. 쉬어.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미나는 계속 일했다. 유진은 알았다. 미나도 불편한 거였다. 그래서 일하는 거였다. 빚을 갚는 것처럼. 쌍둥이는 조용했다. 서로만 쳐다봤다. 다른 사람들과는 말을 잘 안 했다. 서연이가 다가가도 피했다. 도윤만 편해 보였다. 지선을 따라다녔다. 큰엄마라고 불렀다. 지선이 좋아했다. 안아줬다. 도윤이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유진을 불렀다. 서재로 둘이서만 앉아. 유진이 앉았다. 도연은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적응 어때? 좋아요. 진짜? 유진이 망설였다. 거짓말해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도연이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갑자기 새 집, 새 가족. 낯설지. 죄송해요. 왜 죄송해? 큰아빠가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유진아. 도연이 유진을 똑바로 봤다. 너희는 짐이 아니야. 가족이야. 알지? 알아요. 진짜 알아? 아니면 머리로만 알아?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이 맞았다.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몰랐다. 시간 걸릴 거야.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 너희 속도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그만해. 가족한테 뭘 고맙다고 그래. 유진은 웃었다. 도연도 웃었다. 조금 편해졌다. 그리고 하나 더. 도연이 서류를 꺼냈다. 유진에게 건넸다. 윤정임이 보험금 절반 송금했어. 어제. 유진이 서류를 봤다. 송금 확인서였다. 큰 금액이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걸 너희 명의로 통장 만들었어. 6개. 똑같이 나눠서 넣었어. 성인 될 때까지 안 건드리는 걸로. 큰아빠가 관리하세요? 응. 생활비는 내가 다 될 거니까 이건 미래를 위해 모아두는 거야. 대학 등록금이든 사업 자금이든 결혼 자금이든 너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유진은 서류를 꼭 쥐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선물. 보험금. 적어도 절반은 돌려받았다. 고맙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또 고맙다고 했네요. 도연이 웃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고마울 만한 일이니까.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서류를 가져왔다. 임시후견인 지정서. 도연이 법적 보호자가 되는 서류. 서명하시면 됩니다. 도연이 서명했다. 유진도 서명했다. 만 18이었으니까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다. 이제 장도연 씨가 정식 보호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임 쪽 고소는 합의했으니 진행 안 합니다. 단 아이들에게 다시 접근하면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가 갔다. 도연이 서류를 봤다. 보호자. 그 단어가 무거웠다. 책임이 무거웠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다. 거실에 모두 모였다. 도연 가족과 유진 남매. 이제 법적으로 다 정리됐어. 너희는 안전해. 아무도 너희를 빼앗아 갈 수 없어. 도연이 말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양 이야기. 아직 결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생각은 해봐. 너희가 원하면 정식으로 입양할 거야. 그럼 성도 바뀌고 호적도 바뀌어.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민석이 입을 열었다. 아빠 성을 버려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성은 유지할 수도 있어. 법적으로 가능해. 강유진, 강민석 그대로 두고 입양할 수 있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다.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생각은? 도연이 물었다. 유진은 생각했다. 입양, 새 가족. 아빠를 버리는 건 아니겠지. 아빠는 언제나 아빠니까. 저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 좀 더 주세요. 동생들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회의가 끝났다.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동생들을 불렀다. 유진 방에 모였다. 6 남매만. 너희 진짜 어때? 입양. 유진이 물었다. 민석이 먼저 말했다. 난 괜찮아. 큰아빠 좋은 분이야.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여기가 훨씬 나아. 정임이랑 사는 것보다. 쌍둥이는 서로 보더니 하람이 말했다. 우리도 괜찮아. 여기 따뜻해. 도윤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냥 웃었다. 큰엄마 좋아. 큰아빠도 좋아. 유진은 생각했다. 동생들은 괜찮아 하는 것 같았다. 그럼 유진도 괜찮아야 했다. 유진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 입양하자. 우리 진짜 가족 되자. 동생들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들. 유진도 웃었다. 다음 날 도연에게 말했다. 입양할래요. 우리 가족 되고 싶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았다. 웃었다. 고마워. 우리 가족 되자. 지선이 아이들을 안아줬다. 서후와 서연이도 웃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건 쉬웠다. 진짜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어려웠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이 아니었다. 집은 있었다. 정임이 있는 집. 하지만 그건 집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었다.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사람. 큰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는 집이 생겼다. 진짜 집이.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유진은 처음으로 느꼈다. 안전하다고. 보호받고 있다고. 한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학교에 적응했다. 친구들도 생겼다. 서연이가 많이 도와줬다. 민석도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졌다. 어느 날 도연이 유진을 불렀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윤정임이 연락했어. 뭐라고요? 보험금 더 달라고. 절반으로는 부족하대. 유진은 믿을 수 없었다. 이미 합의했는데. 절반을 가져갔는데. 더 달라고? 무시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도연이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정임이 보낸 문자였다. 아이들 데리러 갈 거예요. 법적으로 아직 제 권리 있어요. 보험금 다 주지 않으면 아이들 데려갈 거예요. 유진의 손이 떨렸다. 정임이 데리러 온다고? 다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어렵긴 해. 나한테 임시후경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임이 친권 포기를 안 했어. 재혼했을 때 계모로서 일부 권리가 생긴 거지. 그럼 어떡해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야 해. 정임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정임이 자진 포기하게 만들거나. 유진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싸워야죠. 법대로.
유진이 말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법대로? 네. 정임이 항상 하던 말이잖아요. 법대로. 이번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도연이 웃었다. 쓴웃음이었지만 결연했다. 좋아. 법대로 하자. 변호사를 불렀다. 전략 회의를 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법적 정리를 끝내기로 했다. 근거는 명확했다. 증거를 모았다. CCTV 영상, 병원 기록, 증인 진술, 역 대합실 직원, 찜질방 직원, 국밥집 사장 모두 증언해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 진행하세요. 빨리. 일주일 후 정임에게 소장이 송달됐다. 친권 박탈 청구. 정임이 전화했다. 도연이 받았다. 스피커폰을 켰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겁이 났다. 소장 받으셨죠? 읽어보셨어요? 친권 박탈이요? 말도 안 돼요. 왜요? 당신이 한 짓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다고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겨울 한밤중에 내쫓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6살 아이가 아픈데 병원도 안 보냈습니까? 정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재판 가면 압니다. 누가 이기는지 증거 다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당신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친권 자진 포기하세요. 그럼 소송 취하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보험금 절반 가진 거로 끝입니다. 대신 우리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임이 한참 침묵했다. 숨소리만 들렸다. 거칠었다.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유진을 봤다. 끝났어. 진짜요? 응. 정임이 포기했어. 이제 너희는 완전히 자유야. 유진은 믿기지 않았다. 정말 끝난 건가? 정임이 정말 포기한 건가? 며칠 후 서류가 도착했다. 정임의 서명이 있었다. 친권 포기 동의서, 공증까지 받았다. 진짜였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 정임은 너희한테 아무 권리 없어. 도연이 말했다. 유진은 서류를 봤다. 정임의 서명. 깔끔한 글씨. 마지막이었다. 법대로 했네요. 유진이 중얼거렸다. 도연이 웃었다. 그래. 법대로 했어. 당신이 믿던 그 말로 끝났어. 며칠 후 입양 서류도 완성됐다. 6남매 모두 장도연의 자녀로. 성은 강씨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하지만 법적으로 장도연의 아이들.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났다. 정식으로 가족이 됐다. 호적에 올랐다. 장도연의 자녀란에 6명의 이름. 그날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만 10명. 케이크를 준비했다. 촛불을 켰다. 축하해. 우리 진짜 가족 됐어. 도연이 말했다. 모두 박수쳤다. 케이크를 잘랐다. 나눠 먹었다. 달았다. 유진은 케이크를 먹으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 한 달?
2달? 아니, 평생 같았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임에게 쫓겨나고, 거리를 헤매고, 도윤이 아프고, 카드를 쓰고, 큰아빠를 만나고,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느렸다. 매 순간이 영원 같았다. 언니 행복해? 서연이가 물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행복. 그 단어를 생각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날 밤 유진은 아빠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아빠. 아빠, 우리 가족 생겼어요. 큰아빠 가족이랑. 이제 안전해요. 정임도 포기했어요. 우리 이겼어요. 법대로. 눈물이 났다. 참지 않았다. 흘러내리게 뒀다. 아빠가 남겨준 파우치, 영수증, 카드. 다 의미 있었어요. 아빠가 길을 만들어뒀던 거예요. 큰아빠한테 가는 길. 고마워요, 아빠.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두 모였다. 아침 식사였다. 따뜻한 밥, 국, 반찬. 지선이 차려줬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먹었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동생들, 큰아빠, 큰엄마, 서우, 서연이. 10명. 가족. 밖에서 햇살이 들어왔다. 창문으로. 따뜻했다.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연이 말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너희는 이제 자유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킬 테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큰아빠. 고맙다는 말은 그만. 가족인데. 도연이 웃었다. 모두 웃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삶이 시작이라고. 파우치는 서랍에 넣어뒀다. 영수증도, 카드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 바람에 날렸다. 유진은 그 모습을 봤다. 아빠, 잘 지켜볼게요. 우리 잘 살게요. 약속해요.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봄이 왔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닿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로 다하지 못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